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겨울 아침 화장실 가려고 일어나는데 발이 살짝 미끄러지면서 아찔했던 순간, 현관 문턱에 발이 걸려 휘청했던 순간, 괜찮아, 안 넘어졌으니까 하고 넘어가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게 바로 경고 신호입니다. 통계를 보면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65세 이상 노년층 낙상 사고 어디서 가장 많이 일어날까요? 빙판길? 눈길? 아닙니다. 바로 집 안입니다. 욕실, 침실, 거실. 매일 지나다니는 그 익숙한 공간에서 오히려 더 많은 사고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겨울철에는 이 위험이 2배, 3배로 높아집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왜 겨울철 노년층 낙상이 더 위험한지, 넘어졌을 때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예방하고 회복할 수 있는지 전문가들의 조언을 바탕으로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해해야 할 게 있습니다. 왜 겨울만 되면 낙상 사고가 급증하는 걸까요? 단순히 빙판길 때문만은 아닙니다. 우리 몸 자체가 겨울에 더 취약해지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나이가 들면서 근력과 골밀도가 자연스럽게 감소합니다. 20대, 30대 때와 비교하면 60대, 70대의 근육량은 상당히 줄어들어 있습니다. 특히 다리 근육이 약해지면 균형을 잡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뼈도 마찬가지입니다. 골밀도가 낮아지면 같은 높이에서 넘어져도 골절이 발생할 확률이 훨씬 높아집니다. 두 번째, 추위는 우리 근육을 경직시킵니다. 겨울철 낮은 기온은 근육과 관절을 수축시킵니다. 평소보다 몸이 뻣뻣해지고 움직임이 둔해집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움직일 때 특히 위험합니다. 자는 동안 몸이 식어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움직이면 근육이 제대로 반응하지 못합니다. 세 번째, 겨울철 습관이 문제입니다. 추우니까 손을 주머니에 넣고 걷게 됩니다. 이게 정말 위험한 습관입니다. 우리가 걸을 때 양팔은 자연스럽게 균형을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손을 주머니에 넣으면 이 균형 기능이 완전히 사라집니다. 미끄러질 때 손으로 중심을 잡을 수도 없고, 넘어질 때 손으로 보호할 수도 없습니다. 결국 머리나 엉덩이부터 바닥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통계를 보면 노년층 낙상의 약 70%가 실내에서 발생합니다. 욕실 바닥 침대에서 내려올 때, 소파에서 일어날 때, 현관 문턱을 넘을 때, 이런 일상적인 순간에 사고가 일어납니다. 왜 그럴까요? 밖에 나갈 때는 조심해야지 하는 경계심이 있습니다. 신발도 제대로 신고 주변도 살피면서 걷습니다. 하지만 집 안에서는 방심합니다. 내 집인데 뭐하는 생각에 맨발이나 미끄러운 양말을 신고 돌아다닙니다. 욕실 바닥은 물기가 있고 거실 바닥은 광이 나서 미끄럽고 침실에서 화장실 가는 복도는 어둡습니다. 게다가 겨울철에는 실내외 온도차가 큽니다. 따뜻한 방에서 추운 화장실로 이동할 때 혈압이 급격히 변하면서 어지러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때 중심을 잃고 넘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넘어졌을 때 어느 부위가 가장 위험할까요? 전문의들은 크게 4가지 부위를 주의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는 손목입니다. 넘어질 때 본능적으로 손을 짚게 됩니다. 이때 손목에 체중이 실리면서 골절이 발생합니다. 요골 원위부 골절이라고 하는데 노년층에게 매우 흔한 골절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손목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회복 기간 동안 불편함이 큽니다. 두 번째는 무릎과 정강이입니다. 앞으로 넘어지면 무릎을 먼저 찢게 됩니다. 젊은 사람은 멍만 들지만 노년층은 무릎뼈가 금이 가거나 부러질 수 있습니다. 무릎 관절에 이미 퇴행성 변화가 있는 경우 낙상 충격으로 상태가 더 악화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꼬리뼈와 엉덩이입니다. 뒤로 넘어지면 엉덩이부터 바닥에 닿습니다. 꼬리뼈는 한번 다치면 완전히 회복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앉을 때마다 아프고 일어설 때도 통증이 있어서 일상생활이 매우 불편해집니다. 네 번째, 그리고 가장 치명적인 부위는 머리와 고관절입니다. 먼저 머리 충격. 넘어지면서 뒤통수를 바닥에 부딪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멍만 들었지만 내부적으로 뇌출혈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특히 혈전 예방약 항응고제를 복용하시는 분들은 더욱 위험합니다. 이런 약을 드시는 분들은 작은 충격에도 출혈이 멈추지 않고 계속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괜찮은 것 같다가 몇 시간 후 혹은 다음날 갑자기 의식이 흐려지거나 심한 두통이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관절 골절. 이건 정말 심각합니다. 고관절은 우리 몸의 중심이자 체중을 지탱하는 핵심 관절입니다. 여기가 부러지면 거의 대부분 수술이 필요합니다. 수술 후에도 회복이 어렵고 장기간 누워 있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이게 끝이 아닙니다. 고관절 골절 후 장기간 움직이지 못하면 여러 합병증이 발생합니다. 폐렴, 욕창, 혈전증, 근육 위축 등입니다. 실제로 고관절 골절을 당한 노년층의 1년 내 사망률이 약 20%에 달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의들은 고관절 골절은 단순한 뼈 부상이 아니라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 사고라고 강조합니다.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만약 넘어졌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빨리 일어나려고 하는 것입니다. 넘어진 직후 당황스럽고 부끄럽습니다. 특히 길거리에서 넘어지면 주변 시선이 신경 쓰입니다.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괜찮아 하면서 벌떡 일어나려고 합니다. 이게 가장 위험한 행동입니다. 왜 그럴까요? 낙상 직후에는 아드레날린이 분비됩니다. 이 호르몬이 일시적으로 통증을 느끼지 못하게 만듭니다. 골절이 있어도 인대가 손상되어도 당장은 아프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무리하게 일어나면 손상 부위에 더 큰 충격이 가해집니다. 금이 간 뼈가 완전히 부러질 수도 있고 작은 출혈이 큰 출혈로 번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올바른 대처법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일단 그 자리에 가만히 있으세요. 급하게 움직이지 마시고 잠시 심호흡을 하세요. 몇 초만 기다려도 마음이 조금 진정됩니다. 두 번째, 천천히 몸의 상태를 확인하세요. 손가락, 발가락을 움직여 보세요. 움직여지나요? 통증은 없나요? 머리를 좌우로 살짝 돌려보세요. 어지럽거나 목에 통증이 있나요? 팔다리를 천천히 움직여 보세요. 특정 부위에 심한 통증이 있나요? 세 번째,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집에 가족이 있다면 큰 소리로 불러주세요. 도와주세요.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밖에서 넘어졌다면 주변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꺼이 도와줍니다. 네 번째, 몸에 이상이 느껴지면 절대 스스로 일어나지 마세요. 특히 이런 증상이 있다면 바로 119에 연락해야 합니다. 특정 부위에 심한 통증이 계속된다. 뼈가 어긋난 것처럼 보이거나 부어오른다. 머리를 부딪혔고 어지럽거나 구토가 난다. 목이나 허리에 통증이 있다. 의식이 흐릿하다. 이런 경우는 전문가의 도움 없이 움직이면 안 됩니다. 다섯 번째, 큰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면 매우 천천히 일어나세요. 먼저 옆으로 몸을 돌려 엎드린 자세를 만듭니다. 그 다음 손과 무릎으로 기어가는 자세를 취합니다. 주변에 의자나 벽이 있다면 그것을 짚고 천천히 무릎을 세웁니다. 그리고 한 발씩 천천히 일어섭니다. 일어선 후에도 바로 걷지 마세요. 잠시 서서 균형을 확인하고 어지럽지 않은지 체크하세요. 그리고 중요한 것 하나 더. 넘어진 후 당장은 괜찮아 보여도 당일이나 다음날 병원에 꼭 가보시길 권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내부 손상은 시간이 지나서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머리를 부딪혔거나 항응고제를 드시는 분이라면 필수입니다. 다행히 큰 골절 없이 넘어진 경우에도 재활 과정은 중요합니다. 뼈는 안 부러졌으니까 괜찮아 하고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근육, 인대, 연골에 미세한 손상이 있을 수 있고 이것이 제대로 회복되지 않으면 만성 통증으로 이어집니다. 초기 관리가 중요합니다. 낙상 직후 2-3일은 붓기와 염증 반응이 가장 심한 시기입니다. 이때는 무리하게 움직이지 말고 충분히 쉬어야 합니다. 다친 부위를 심장보다 높게 올려두면 부기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냉찜질도 효과적입니다. 얼음을 수건에 싸서 15분에서 20분씩 하루에 여러 번 대주세요. 단, 얼음을 직접 피부에 대면 동상의 위험이 있으니
반드시 천으로 감싸서 사용하세요. 단계적으로 재활 운동을 시작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관절 범위 운동입니다. 손목을 다쳤다면 천천히 손목을 돌려보고 발목을 다쳤다면 발가락을 움직여보는 겁니다. 아픈 정도를 넘어서면 안 되지만 완전히 안 움직이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적당한 자극이 회복을 돕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근력 회복 운동입니다. 물리치료사나 의사의 지도 아래 조금씩 힘을 쓰는 동작을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고무밴드 같은 가벼운 저항을 이용하고 점차 강도를 높여갑니다. 세 번째 단계는 균형 감각 회복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한 번 넘어진 사람은 다시 넘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왜 그럴까요? 넘어진 경험이 두려움을 만들고 두려움은 움직임을 위축시킵니다. 몸을 쓰지 않으면 근력과 균형 감각이 더 떨어집니다. 그러면 또 넘어지기 쉬워집니다. 이 악순환을 끊어야 합니다. 균형 운동은 간단한 것부터 시작합니다. 의자 뒤를 잡고 한 발로 서보기, 뒤꿈치로 발끝 꺾기, 앉았다 일어서기 반복하기 같은 동작들입니다. 처음에는 누군가 옆에서 지켜봐 주는 것이 안전합니다. 전문적인 재활치료를 받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물리치료실에 가면 개인의 상태에 맞는 운동 프로그램을 제공해 줍니다. 보험 적용도 되는 경우가 많으니 부담 갖지 마시고 병원에 문의해 보세요. 심리적 회복도 중요합니다. 넘어진 후 많은 분들이 또 넘어지면 어쩌지 하는 불안감을 느낍니다. 이 불안감이 과도하면 활동량이 줄어들고 결국 더 약해지는 결과를 낳습니다. 가족들의 이해와 격려가 필요합니다. 괜찮아, 천천히 하면 돼 하는 긍정적인 말 한마디가 큰 힘이 됩니다. 재활 운동과 함께 반드시 신경 써야 할 것이 영양 관리입니다. 특히 뼈 건강을 위한 영양소 섭취가 중요합니다. 첫 번째, 칼슘입니다. 칼슘은 뼈를 구성하는 핵심 성분입니다. 하루 권장량은 성인 기준 약 800에서 1000mg입니다. 우유, 요구르트, 치즈 같은 유제품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유제품을 잘 못 드시는 분들은 두부, 멸치, 뼈째 먹는 생선, 케일, 브로콜리 같은 채소도 좋은 칼슘 공급원입니다. 다만 칼슘제를 드실 때는 한 번에 많은 양을 먹기보다 여러 번 나눠서 드시는 게 흡수율이 좋습니다. 두 번째, 비타민 D입니다. 비타민 D는 칼슘의 흡수를 돕습니다. 칼슘만 먹는다고 해서 뼈가 튼튼해지는 게 아니라 비타민 D가 있어야 칼슘이 뼈로 제대로 들어갑니다. 비타민 D는 햇빛을 받으면 피부에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집니다. 하루 15분에서 20분 정도 산책하면서 햇빛을 쬐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하지만 겨울철에는 일조량이 부족하고 노년층은 피부에서 비타민 D를 합성하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많은 전문의들이 비타민 D 보충제를 권합니다. 혈액 검사로 본인의 비타민 D 수치를 확인해 보시고 부족하다면 의사와 상담해서 적절한 용량을 드세요. 세 번째, 단백질입니다. 뼈만 튼튼하다고 낙상을 예방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근육이 받쳐줘야 합니다. 근육을 유지하고 만들기 위해서는 단백질이 필수입니다. 고기, 생선, 계란, 콩류를 골고루 드세요. 입맛이 없어서 잘 못 드시는 분들은 단백질 보충 음료도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 피해야 할 것들도 있습니다. 과도한 카페인과 탄산음료는 칼슘 흡수를 방해합니다. 하루에 커피 서너 잔 이상 드시는 분들은 조금 줄이시는 게 좋습니다. 술과 담배도 뼈 건강에 악영향을 줍니다. 가능하면 피하시길 권합니다. 마지막으로 골다공증 검사와 약물 치료입니다. 골다공증은 증상이 없습니다. 뼈가 약해져도 넘어지기 전까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정기적인 검사가 중요합니다. 65세 이상이라면 적어도 2년에 한 번은 골밀도 검사를 받으시길 권합니다. 검사 결과 골다공증으로 진단되면 약물 치료를 시작해야 합니다. 약은 부작용이 있어서 먹기 싫어요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골다공증 약의 부작용보다 골절로 인한 위험이 훨씬 큽니다. 의사와 충분히 상담하시고 본인에게 맞는 약을 꾸준히 드시는 것이 장기적으로 더 안전합니다. 지금까지 낙상의 위험성과 대처법, 회복 과정을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역시 처음부터 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실생활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예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집 안 환경 개선부터 시작합니다. 첫째, 욕실을 점검하세요. 욕실 바닥에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아주세요. 샤워 부스 안에도 세면대 앞에도 깔아주시면 좋습니다. 욕조나 샤워 부스에는 손잡이를 설치하세요. 벽에 고정하는 손잡이가 가장 안전합니다. 요즘은 흡착식 손잡이도 많이 나오지만 힘을 많이 주면 떨어질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변기 옆에도 손잡이가 있으면 앉고 일어설 때 큰 도움이 됩니다. 둘째, 현관과 문턱을 정리하세요. 현관 문턱의 높이 차이가 크다면 경사로를 설치하거나 최소한 눈에 잘 띄는 색 테이프를 붙여주세요. 신발은 현관 한쪽에 정리해서 동선을 방해하지 않게 하세요. 셋째, 조명을 밝게 하세요. 특히 침실에서 화장실로 가는 복도, 계단은 야간 조명을 켜두는 게 좋습니다. 센서 등을 설치하면 자동으로 불이 켜져서 편리합니다. 넷째, 바닥을 깔끔하게 유지하세요. 전선, 러그, 신문지, 장난감 같은 것들이 바닥에 널려 있으면 걸려 넘어지기 쉽습니다. 특히 전선은 벽 쪽으로 정리하고 고정해 두세요. 다섯째, 가구 배치를 점검하세요. 침대 높이는 너무 높지도 너무 낮지도 않은 게 좋습니다. 앉았을 때 발이 바닥에 닿는 정도가 적당합니다. 자주 가는 동선에는 의자나 탁자 같은 장애물을 두지 마세요. 실내에서의 생활 습관도 중요합니다. 첫째, 신발과 양말을 제대로 신으세요. 맨발은 위험합니다. 미끄럽고 감각도 떨어집니다. 실내화를 신되 밑창이 미끄럽지 않은 것으로 선택하세요. 슬리퍼보다는 뒤꿈치가 고정되는 실내화가 안전합니다. 양말도 미끄럼 방지 기능이 있는 것을 선택하세요. 바닥에 고무 알갱이가 붙어 있는 제품들이 많이 나옵니다. 둘째, 일어날 때는 천천히 일어나세요. 침대나 소파에서 갑자기 벌떡 일어나면 혈압이 급격히 변하면서 어지러울 수 있습니다. 먼저 앉은 자세로 잠시 앉아 있다가 괜찮으면 천천히 일어나세요. 셋째, 높은 곳의 물건은 가족에게 부탁하세요. 의자나 발판에 올라가서 물건을 꺼내다가 넘어지는 사고가 많습니다. 자주 쓰는 물건은 허리 높이에 두고 높은 곳의 물건은 가족이나 이웃에게 도움을 청하세요. 외출할 때의 주의사항입니다. 첫째, 옷을 따뜻하게 입으세요. 몸이 추우면 근육이 경직됩니다. 두꺼운 외투보다는 여러 겹 겹쳐 입는 게 보온에 효과적입니다. 특히 목, 손목, 발목을 따뜻하게 감싸주세요. 둘째, 절대 손을 주머니에 넣지 마세요. 아무리 춥더라도 장갑을 끼고 손은 밖으로 내놓으세요. 장갑이 두껍고 따뜻하다면 손이 덜 춥습니다. 핫팩을 장갑 안에 넣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셋째, 신발을 잘 선택하세요. 겨울 신발은 밑창이 두툼하고 미끄럼 방지 기능이 있는 것으로 신으세요. 굽이 높은 신발, 밑창이 딱딱한 신발은 피하세요. 신발끈은 출발 전에 꼭 묶고 느슨해지면 바로 멈춰서 다시 묶으세요. 넷째, 걸을 때는 보폭을 줄이고 천천히 걸으세요. 평소보다 보폭을 좁게 하고 발바닥 전체를 바닥에 붙이듯이 걸으세요. 급하게 뛰거나 서두르지 마세요. 약속 시간에 조금 늦더라도 안전이 우선입니다. 다섯째, 눈길이나 빙판길에서는 더욱 조심하세요. 가능하면 우회해서 안전한 길로 가세요. 꼭 지나가야 한다면 한 발씩 확인하면서 천천히 걸으세요. 경사진 곳은 특히 위험합니다. 벽이나 난간을 잡고 이동하세요. 보조기구 사용을 고려하세요. 많은 분들이 지팡이나 보행 보조기 사용을 꺼립니다. 아직 그 정도는 아닌데 다른 사람들이 보면 늙어 보일 것 같아 이런 생각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지팡이는 약한 사람이 쓰는 게 아니라 안전을 챙기는 현명한 사람이 쓰는 겁니다. 균형이 조금이라도 불안하다면 지팡이를 사용하세요. 특히 겨울철이나 외출할 때는 필수입니다. 지팡이 높이는 손목 높이가 적당합니다. 너무 높거나 낮으면 오히려 불편합니다. 네발 지팡이는 일반 지팡이보다 안정적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하지만 금방 익숙해집니다. 보행 보조기 워커는 더 안정적입니다. 집 안에서도 사용할 수 있고 의자가 달린 제품도 있어서 중간에 쉴 수도 있습니다.
이런 보조기구는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우도 많으니 가까운 주민센터나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해주세요. 여기까지 겨울철 노년층 낙상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셨으면 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낙상은 운이 아닙니다. 관리의 문제입니다. 나는 아직 괜찮아.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넘어졌는데 뭐. 이런 생각이 가장 위험합니다. 낙상은 한순간에 일어나지만 그 결과는 한평생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한 번의 골절이 독립적인 생활을 불가능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방이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들 당장 오늘부터 실천해 보세요. 욕실에 미끄럼 방지 매트 깔기, 조명 밝게 하기, 바닥 정리하기. 이런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그리고 가족 여러분께도 당부드립니다. 부모님이 괜찮아 하신다고 안심하지 마세요. 함께 집안을 점검해 보세요. 위험한 부분을 개선해 드리세요. 지팡이 한번 써보세요. 권해보세요. 처음에는 거부하시더라도 계속 권유하면 결국 쓰시게 됩니다. 정기적으로 병원 검진 받으시도록 도와드리세요. 골밀도 검사, 시력 검사, 균형 검사 등등. 무엇보다 자주 연락하고 자주 찾아뵙고 대화를 많이 나누세요. 외로움과 우울함도 낙상 위험을 높입니다. 심리적으로 건강해야 몸도 건강합니다. 겨울은 이제 시작입니다. 앞으로 더 추운 날이 계속될 겁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의 안전에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혹시 주변에 노년층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이나 좋은 예방법이 있다면 공유해주세요. 다른 분들께도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오늘도 안전하고 건강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시청 감사합니다.